CEO 초대석입니다. 떡볶이 춘추 전국시대라고 불리며 차별화가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 요즘입니다. 자, 차별화된 떡볶이 맛과 비주얼로 큰 인기를 얻은 분을 자리에 모셨는데요. 오픈 3개월 만에 방송 출연과 동시에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떡볶이 하나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엉클스 박동식 대표의 성공 비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떡볶이가 1위에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맛과 비주얼이었기 때문에 올랐을까요? 저희 브랜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직화 토핑 떡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먼저 떡볶이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존의 떡볶이를 만드는 방식이 육수에다가 고추장 베이스 소스를 섞어서 그리고 마지막에 떡볶이와 야채를 넣어서 만드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순서를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처음에 이제 기름을 두른 팬에다가 저희가 떡과 야채를 넣고 중식 스타일로 불맛을 한번 크게 내요. 그런 다음에 육수를 넣고 소스를 넣어서 이제 불맛을 내는 떡볶이를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인건비 측면에서는 좀 많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리 만들어 두질 못하니까요. 하지만 맛은 더 배가 되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더 좋은 평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떡볶이 위에 통오징어 튀김이라든지 삼겹살 같은 비주얼이 좋은 토핑들을 올림으로써 손님들한테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참 말씀을 듣는데 먹음직스럽습니다. 자, 차별화된 떡볶이 어떻게 개발할 수 있었는지 비하인드가 궁금합니다. 어떤 비하인드가 숨어 있을까요? 처음에 저희가 첫 사업을 실패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수중에 남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가게가 중심 상권하고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권이었습니다. 게다가 또 지하였었고요. 광고를 할 수 있는 돈 역시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광고를 하지 않아도 메뉴 자체만으로도 손님이 올 수 있는 파괴력 있는 메뉴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지가 안 좋은데 장사가 잘 되는 가게들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한 3개월 정도 다니다 보니까 공통점이 슬슬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여성 손님들이 많으세요. 여성 손님들은 맛집을 찾아서 멀리까지 가는데 남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비주얼이 좋더라고요. 비주얼이 좋으니까 손님들이 음식이 나오면 사진을 찍어서 SNS를 올리더라고요. 그 자체로 광고가 되는 거죠. 세 번째 공통점은 뭐였냐면은 그 집에서만 맛볼 수 있는 독특한 맛이 있었어요. 저희는 이 세 가지 공통점을 아울러서 저희 브랜드를 출시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처음에 여성 손님들을 잡기 위해서 분식이라는 카테고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기존의 오징어 튀김을 잘라서 튀기던 것을 통으로 튀겨서 올려서 비주얼을 잡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떡볶이에다가 불맛을 내므로써 저희 가게에서만 먹을 수 있는 독특한 맛을 구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점들이 조합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히트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이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신메뉴 개발에 좀 노력하고 계시다고요? 저희의 가장 큰 라이벌은 경쟁사가 아니라 저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해준 통오징어 튀김이 가장 큰 경쟁자라고 혹은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메뉴 개발할 때마다 많은 고민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통오징어 튀김보다 더 비주얼을 좋게 만들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은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가수들도 1집에 성공한 가수들이 보면은 2집에서 실망스러운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영화도 1탄에서 잘 돼서 2탄을 만들었는데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제가 봤을 땐 다 자기 모방에 빠진 이제 딜레마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꼭 가수나 영화 감독만 하는 실수가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한번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성공을 했으면은 그 방식이 앞으로도 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기 모방에 빠지게 되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저희는 이 오징어 튀김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성공했던 오징어 튀김을 완전히 잊고 다시 출발선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상당한 경영 철학이 느껴집니다. 자, 빠르게 성장하며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하게 되셨다고 하는데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사업의 목적을 재정립하는 데 많이 고민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가게를 하나 시작했을 때 그때 사업의 목적, 저희의 존재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저희 가게에 음식을 먹으러 온 손님들에게 독특한 메뉴와 서비스로 즐거운 경험을 드리는 게 저희의 존재 이유이자 그리고 목적이었었는데 프랜차이즈 본사가 되다 보니까
과연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에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여전히 최종 소비자도 저희 고객이긴 하지만 1차적으로는 가맹점주가 저희 고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류의 고객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가치를 제공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자, 이 30대 젊은 CEO십니다. 이 상업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 20, 30대가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께 좀 조언 한마디 해주실까요? 예, 누구에게나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약점을 보완하기보다는 강점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젊은 창업자로서의 강점은 겁 없이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많은 젊은 창업자들을 보면은 자신의 약점, 즉 자본력이 없는 거하고 그리고 경험이 약한 그런 약점 때문에 겁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지르는 것들이 좀 더 약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젊음이라는 강점을 믿고 좀 더 저질러 본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약점을 보완하기보다 강점을 강화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가 또 궁금해지는데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2달 전에 중국에 1호점을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대만 쪽으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권으로 저희가 출장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쪽으로도 욕심이 있고요. 이렇게 저희 브랜드로 한중일 3국을 통일을 해보고 싶은 게 목표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국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책을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경험이 많아지고 누군가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위치까지 된다면은 책을 통해서 젊은 창업자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해외 시장까지 공략하고 있는 엉클스의 박동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